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대하고 여러분을 계속 건드리려고 한다면 앞으로는 참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만만하게 보는 사람, 제압하는 한마디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덕분에 아고 웃으며 답하라. 덕분에 답하는 법을 익히면 타인의 비난이나 무례한 말을 쉽게 넘길 수 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하고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보이게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덕분에 하고 응답하면 그들의 시도는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표현의 요령은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요즘 살쪘다라고 놀린다면 그 말을 반박하거나 화내지 말고 응 남편 덕분에 많이 먹고 있지라고 대답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상대의 말을 전혀 공격으로 여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 상대방은 의도가 무력해진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데서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은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런 답변을 할 때는 여유 있는 태도로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로 흔들려고 해도 당신이 태연하게 덕분에 하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겸손해 보이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실력을 깎아 내린다면 똑같이 덕분에요라고 가볍게 응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덕분에 배우는 게 많아라 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비난이 효과를 잃게 된다. 이 말의 진정한 효과는 상대방의 비난이나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덕분에 간단한 표현 하나로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여유롭고 침착한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가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도 당당히 대처할 수 있다. 결국 덕분이라는 말은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방어책이 되어 준다. 상대가 공격할 때도 덕분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는 데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 덕분에 상대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의도를 무력하게 만들며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자신감과 여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잘하려면 절대 흥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나를 비꼬거나 내 의견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감정이 올라와 쉽게 화를 낼 수 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흥분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상대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관점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할 때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 역시 더 편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품격이란 무엇일까? 품격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이해와 협력에서 생겨난다. 이는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의견이 생길 때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도구다.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과 쉽게 소통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상대가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름일 뿐이라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와의 대화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성숙한 태도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격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준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노력은 더욱 성숙한 대화를 만들어 주며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준다.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않고 포용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쌓여간다. 이렇듯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결국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품격 있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과의 차이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차이를 수용하고 품격 있는 태도로 소통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세 번째,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봐라. 상대방이 비꼬거나 얕보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진심이 무엇인지 밝혀 내도록 한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자세히 풀어보라는 요청은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기 좋은 방법이다. 상대가 처음부터 무례하게 의도해서 한 말이라 해도 그게 무슨 뜻이야? 라는 말은 상대에게 설명의 책임을 돌리며 자신이 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넌 진짜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빈정거리는 말을 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진심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농담이었지만 자신을 돌아볼 가능성이 크고 비꼬거나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스스로 그 말에 불편함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상대방의 의도를 밝혀내면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던졌다고 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무례했음을 깨달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상대방이 말을 가볍게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은 그들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직접 맞서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발언을 무효화하고 더 이상 공격할 여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상대가 비꼬는 태도를 보일 때의 질문은 그들의 본심을 노출시키며 더는 무례한 태도로 다가가기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다시 공격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나 역시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는 이 짧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례한 태도와 그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는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힘이 있다. 상대가 굳이 나를 상처 주려 하는 경우의 질문으로 인해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며 공격적인 태도를 쉽게 포기하게 된다. 무례한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질문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나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무례하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유용한 전략이 된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도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여유가 없어지며 나 또한 당당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네 번째, 내 말은 이거야 라고 말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라고 확인해 봐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불분명한 말을 하거나 살짝 비꼬듯이 얘기할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모호한 말을 받기만 하지 말고 의미를 명확히 짚어내야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나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상대방이 불명확하게 말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묻는 것이 서로 오해 없이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누군가가 크게 뭐 어때서라며 무례하게 말한다면 그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라고 차분히 되묻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진지하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넘기려고 할 텐데 어느 쪽이든 상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가 하는 말에 본뜻을 알아차리고 나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상대방이 조금 까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관계에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처음에 애매하게 넘어가면 그 갈등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긋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도록 유도하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무례한 발언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래서 너의 의견은 이런 거라는 거지라고 되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설명하거나 스스로 무례하게 말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든다. 상대가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라고 하면 그냥 내 말이 궁금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라고 답할 수 있다. 이처럼 분명하게 응대하면 오히려 상대와의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 상대는 내가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앞으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나를 낮추려는 시도도 줄어들 것이다. 다섯 번째,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라고 대답해라.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려 들면 그 평가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는 한마디는 그들의 비난이 나에게 전혀 의미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비난이나 공격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상대는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시도는 결국 무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며 네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라고 간단하게 응대하는 것이 더 좋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비난이 당신의 진짜 능력과는 관련이 없음을 침착하게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얕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누군가 내 외모나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다. 너 참 수수하게 생겼다. 혹은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네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굳이 화를 내거나 논쟁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그건 내 생각이구나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을 간단히 무시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 갖는 확신을 보여주는 유효한 방법이다. 상대가 아무리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 나를 낮춰보려 할 때 그들과 감정적으로 싸우려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상대의 말이 내 진짜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처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마라. 조용한 사람 중에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상대에게 부담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가 쉽게 알 수 없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에 속내를 숨기는 사람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필요할 때만 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심하게 만든다. 특히 간단하고 신중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말 속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들의 속마음과 의도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을 신경 쓰고 조심하게 된다.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쉽게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준비할 때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 같은 계획이 있더라도 조용한 사람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일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잘 알기에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만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준비 중인 일에 대해 자랑을 하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이런 욕심을 누르며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 조용한 사람들은 승리할 확신이 있을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며 결과가 어중간하게 보이는 것보다 완벽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야 상대에게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들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들이 가진 인내심과 상황을 읽는 능력에 있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타이밍이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안다. 이런 인내와 신중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시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이 보여주는 차분함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침착함은 말없이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7번째,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소음이나 관계에서 천천히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사회적이나 물리적 거리를 점차 넓혀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꼭 필요한 일에만 제한하고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사람들과 완전히 말을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네, 아니요처럼 간단하고 짧은 답변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거리두기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감정이나 시간을 쏟지 않으면서 더욱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나누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개인적인 평온과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신중하게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평화를 찾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소중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번째, 웃음기를 얼굴에서 지워버려라.
웃음기 없는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냥 웃는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일부러 미소를 없애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좋게 보이려고 꾸미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간혹 웃음을 감추고 차가운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표정 변화는 주변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가벼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대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말로만 불만을 표출할 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멈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웃음을 지우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이나 태도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차가운 표정 속에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힘이 담겨 있다. 이 표정은 그들에게 우리의 불만과 거부감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웃음을 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런 행동은 나의 감정을 잘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우리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상대방을 조금 놀라게 하면서도 나 자신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상대방이 가벼운 말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단순히 웃음을 없애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우리가 자기 기준과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내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9번째, 참지 말고 단호해져라. 상대가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맞서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우리의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 상대가 조금은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서로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결국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단순히 반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상대의 무례함을 넘어서는 현명한 대응법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방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준비된 답변을 통해 상대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을 뒤집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불합리한 주장을 명확하게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보여주며 상대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과 준비된 태도 그리고 상대와의 대면에서 나오는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당당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며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내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무례함에 그대로 노출되기보다는 지혜로운 말로 응수하여 상대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 제압하는 한마디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말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